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교과서 125쪽에 있는 정적분의 활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먼저 오늘 수업을 듣기 위해선 교과서와 그리고 색깔펜, 그리고 저번에 선생님이 학교에서 주었던 필기용 프린트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어요. 아직 이게 준비가 안 돼 있는 친구는 먼저 화면을 멈춰놓고 준비물을 챙겨온 다음에 다시 영상을 틀고 수업을 듣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오늘 선생님이 드렸던 프린트에다가 정적분의 활용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연습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정적분의 활용은 대표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분야가 곡선으로 그리고 직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데 가장 많이 활용되는데요. 도대체 정적분의 정의가 뭐였길래 이런 곡선 또는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보도록 합시다. 우리 친구들, 정적분의 정의가 뭐였죠? 그렇죠. 정적분의 정의는 잘게 나누어 더함이었어요. 뭐를 잘게 나누어 더했나요, 주로? 예, 선생님이 저번에 필기하면서 설명했기를 이런 상황을 잘게 나누어 더하는 게 바로 정적분이었어요. 이렇게 X축이 있고요. 이렇게 Y는 fx의 그래프가 있고, 그리고 영역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경계가 될 수 있는 여기 x는 a라는 직선과 x는 b라는 직선이 있을 때 이 y는 fx의 그래프와 x축, 다시 한 번 더, y는 fx의 그래프와 x축, 그리고 x는 a, x는 b라는 이 네 가지 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러한 영역의 값을 구하기 위해 잘게 나누어 더하는 게 정적분이라 했었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영역의 값을 구해내는 게 정적분이었습니다. 한글로 풀어 써보면 y는 fx의 그래프와 x축, 그리고 x는 a, x는 b로 둘러싸인 영역, 또는 이 영역을 우리는 앞으로 도형이라고 할 건데요. 이 영역의 값을 구해내는 게 바로 정적분이었어요. 자, 선생님이 이 영역을 넓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값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였죠? 그렇죠. 정적분의 값은 이렇게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에서는 함수값이 0보다 큰 양수이기 때문에 이 영역의 값은 플러스로 나오게 되고, 지금 선생님이 테두리 치고 있는 이 부분처럼 함수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에서는 정적분의 값이 음수로 나온다 그랬어요. 정적분의 값은 함수값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떨 때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이렇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플러스의 값만 갖는 넓이와는 구분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정적분은 선생님이 값이라고 기억을 하시고 얘는 넓이와는 구분 지으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기호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라고 표현했고요. 이때 이 a에서부터 b까지를 뭐라고 그랬냐? 적분 구간이라고 얘기한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 정적분을 계산하는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이 p적분함수인 fx를 부정적분한 식인 라지 fx에다가 적분 구간 중 끝인 b를 대입한 것에서 a를 대입한 것을 빼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빼기, 공간이 모자라네요. 계산하는 방법은 라지 fb에서 라지 fa를 뺨으로써 저 영역의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게 정적분의 정의였습니다. 자, 이렇게 영역의 값을 잘 응용하고 활용하기만 하면 이것을 넓이로 바꿀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넓이로 바꿀 수 있을까요? 지금 선생님이 빗금 치는 것처럼 영역의 값이 애초에 양수였던 곳은 그대로 이걸 넓이로 활용하면 되겠고, 지금 빗금 치는 것처럼 영역의 값이 마이너스였던 곳은 이 마이너스인 값을 플러스로만 고쳐준다면 넓이로 활용할 수 있겠죠. 예. 이 정적분이 둘러싸인 도형 또는 영역의 값이라는 것에 부호를 플러스로 만들어주는 것을 이용해주면 그걸 가지고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데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지금부터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정적분과 넓이의 관계를 시작으로 정적분을 활용해서 넓이를 구하는 내용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정적분과 넓이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 건데요. 자, 선생님이 말하는 상황에 도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정적분을 활용하면 될지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 함수 fx가 하나 주어지는데 이 함수 fx가 닫힌 구간 a에서부터 b까지에서 연속이고, 그리고 이 구간 내에서 항상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일 때, 이때 곡선 y는 fx와 곡선 y는 fx는 말 그대로 y는 fx의 그래프를 의미하겠죠. 이 곡선 y는 fx와 x축 그리고 두 직선인 x는 a와 x는 b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S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자, 다시 한 번 더 상황을 보시면요. 함수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그 구간 내에서 함수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 y는 fx라는 곡선과 x축 그리고 x는 a, x는 b라는 두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먼저 그림으로 표현해봐야 얘를 어떻게 넓이를 구할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해보면요. 이렇게 x축이 있고요. 이곳이 a, 이곳이 b라고 한다면 함수 fx가 이 닫힌 구간 a에서부터 b까지 해서 연속이고 이 구간 내에서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니까 예를 들면 이런 함수가 되겠죠. 아이고, 왜 바뀌죠? 네. 이렇게 된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이 곡선 y는 fx와 x축과 x는 a라는 직선으로 둘러싸여야 됐으니까 이 직선과 이 직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형은 어떤 도형을 의미하겠어요? 바로 여기 선생님이 색칠하는 이 도형을 의미하겠죠. 이 도형의 넓이를 S라고 하고 이 도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이 도형의 넓이는 지금 함수값이 즉 함수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그려져 있으므로 그리고 조건에 의해서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므로 정적분을 이용해서 이 영역의 값을 구하면 이 영역의 값은 양수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영역의 값 자체가 양수이므로 이 영역의 값을 이 도형의 넓이로 바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네, 부연 설명을 해보면 함수값이 양수인 구간이므로 이 영역의 값, 이 영역의 지금 도형이라고도 하죠. 예. 바로 영역이란 말을 쓰지 말고 그냥 이 도형이라고 씁시다. 이 도형의 값,
이 도형의 값을 구하는 방법은 뭐죠? 정적분을 한 값이죠. C 양수이므로 넓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도형의 넓이 S를 구하기 위해선 무엇을 해주면 되냐? 그대로 저 영역의 값, 즉 저 도형의 값인 정적분의 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넓이 S는 무엇과 같아지느냐? 정적분의 값인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이 구간 내에서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았기 때문에 정적분의 값이 양수이므로 넓이와 같을 수 있었다라는 게 핵심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구해야 되는 도형의 넓이를 그리기 위해서 도형을 파악했을 때 이 도형이 x축보다 위에 그려져서 양의 값을 갖는 도형이라면 그 영역에서의 정적분의 값이 곧 넓이와 같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개념을 활용해서 교과서 126쪽에 있는 예제 1번 문제를 이 프린트에서 해볼 건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1번. 곡선 y는 x제곱 플러스 1과 x축 그리고 두 직선 x는 0, x는 1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식만 가지고는 도형이 이렇게 적혀있는 식만 가지고는 도형이 어떤 도형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도형을 우리가 눈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래프로 꼭 그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정적분을 활용해서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데 있어서 오류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단원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선행되어 있어야 될 조건은 함수의 그래프를 계략적으로라도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y는 x제곱 플러스 1과 x축과 x는 0, x는 1로 둘러싸인 도형을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여기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요. 먼저 y는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도형의 그래프를 대충 그려보면 얘는 0,1을 꼭지점으로 하고 아래로 볼록한 이러한 모양의 포물선이 되겠네요. 이런 모양의 포물선이 바로 y는 x제곱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 직선 x는 0이라는 직선은 바로 뭘 의미하냐면 y축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y축이 바로 지금 x는 0이 되겠고요. x는 1이라는 직선은 x가 1일 때 x축으로부터 수직인 직선, 바로 이 직선을 의미하겠죠. 예. 이므로 이곳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형은 바로 이곳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때 여기는 1, 함수값이 2가 되겠네요. 예. 그래서 내가 도형의 넓이를 구해야 될 구간은 바로 이 영역이 되겠어요. 이 영역을 살펴보니 이 영역 자체에서는 함수값 자체가, 함수의 그래프 자체가 x축보다 위에 그려져 있으므로 이 영역의 값을 내가 정적분을 이용해 구하면 항상 양이 나올 것이고, 그러므로 이 영역의 값이 곧 넓이와 같을 수 있겠죠. 예. 이 영역의 값이 플러스이므로 이 영역의 넓이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의 넓이를 구하고 싶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주면 되나요? 예, 정적분을 해주면 되겠죠. 이 영역의 값이 바로 정적분의 값이니까요.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식이 지금 x제곱 플러스 1 dx 이 값을 구해주면 이것이 바로 이 영역, 이 도형의 넓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적분을 계산해 줄까요? 먼저 이 p적분 함수인 x제곱 플러스 1의 부정적분을 구해주면 3분의 1x 세제곱 플러스 x가 되겠고요. 이것을 적분 구간의 끝인 1을 대입한 3분의 1 더하기 1에서 0을 대입한 0을 빼어주면 넓이는 3분의 4다라고 바로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다고 해서 무조건 정적분을 바로 쓰면 되느냐? 안 되고요. 이 도형이 어떻게 생겼고 이 도형이 x축보다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를 따져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줘야 될지 먼저 생각을 해야 되므로 반드시 이 도형이 어떤 도형인지 그래프로 나타내야만 합니다. 예제 1-2번도 같은 방식으로 한번 풀어보면요. 이번에는 곡선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라는 이 2차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넓이를 구해보라 했으니 이 도형이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파악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라는 2차 함수 곡선을 그려야 되므로 이 곡선의 방정식, 이 곡선의 함수식인 이것을 인수분해 보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다항함수의 계략적인 그래프 모형 그리는 방법을 앞에서 설명해 줬었잖아요. 그것을 이용해서 그려보면 이렇게 x축이 있을 때 자, 이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라는 곡선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므로 x축과 1과 2인 지점에서 만나게 되겠고요. 최고차항의 개수와 음수이므로 x축보다 오른쪽 아래에서 시작하는 이러한 모양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이쁘게 그릴 필요는 없고요. 이 정도까지만 그려서 내가 구하려는 도형이 어디인지만 파악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이 바로 어디입니까? 그렇죠. 선생님이 색칠하고 있는 이 영역이 되겠죠. 자, 그럼 이 영역의 넓이, 이 도형의 넓이는 다행히도 이 둘러싸인 부분 자체가 함수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그려져 있으므로, 즉 영역 자체가 x축보다 위에 있으므로 이 영역의 값이 바로 플러스가 되겠죠. 따라서 이 영역의 값이 곧 넓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림으로써 영역의 값이 곧 넓이와 같다는 걸 확인했으니 영역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린 뭘 하면 되겠어요? 정적분을 하면 되겠죠.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해줘야 되냐면 1부터 2까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라는 함수를 정적분해 주시면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적분의 값을 구해볼까요? 여기 적혀있는 이 p적분 함수를 부정적분 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1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3x 제곱 마이너스 2x가 되겠고, 여기에다가 적분 구간의 끝인 2를 대입해주면요 마이너스 3분의 8 플러스 2분의 3 곱하기 4니까 6 마이너스 2는 4 빼기 1을 대입해주면요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2분의 3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해주면 정답을 구할 수 있겠죠. 6분의 1이 저 도형의 넓이가 된다라고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이와 같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건 뭐예요? 도형을 그림으로 또는 그래프로 표현하는 게 제일 첫 번째 순서입니다. 꼭 명심하시고요. 이러한 도형을 그림으로 그리기 위해선 반드시 다항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계략적으로라도 그릴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잘 안 되는 친구는 앞에서 선생님이 함수의 증가 감소에 대한 설명을 한 영상에서 설명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찾아서 다시 듣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오늘 정적분의 정의를 활용해서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꼭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좀 기억했으면 하는 건 다시 한 번 더 정적분의 정의가 이와 같다라는 것을 꼭 상기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정적분이란 y는 fx의 그래프 x축, 두 직선 x는 a, x는 b로 둘러싸여 있는 도형의 값을 구하는 게 정적분의 정의인데, 이 값의 부호를 플러스인 것으로 만든다는 것을 이용해주면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데 활용할 수 있었다라는 게 핵심 아이디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제일 첫 번째로 했던 게 오늘 정적분과 넓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일이었죠. 만약 내가 구해야 되는 도형이 지금처럼 함수 y는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그 구간 내에서 함수값이 항상 양수이고, 이러한 함수와 x축, 두 직선 x는 a와 x는 b로 둘러싸인 이러한 도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정적분의 값을 그대로 이용해주면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자, 이를 활용해서 예제 1번과 예제 2번과 같은 문제를 푸실 때는 반드시 문제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도형을 먼저 그래프로 표현하신 다음 이 영역의 값이 그대로 넓이가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한 뒤 정적분을 활용해서 도형의 넓이를 구한다가 오늘의 배운 내용의 핵심이었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약속한 대로 이번 원격 수업 기간에는 선생님이 진도를 급하게 나가지 않고 천천히 한 소단원씩 쪼개서 나갈 테니까요. 대신 여러분들은 이렇게 적은 양을 배운 것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과제를 꼭 성실하게 수행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뒤에서는 오늘의 과제 지금부터 안내해 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들 과제 수행해서 선생님 이메일로 찍어 보내주세요. 오늘의 과제는 무엇이냐면 교과서 126쪽에 문제 1번 그리고 온클 23차시 밑에 과제라고 써있는 과제 파일 선생님이 올려놓을 테니까 출력하실 수 있는 사람은 출력해서 푸시고 출력할 수 없는 사람은 문제를 노트에 써서 푼 다음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선생님께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23차시 과제 꼭 수행하신 뒤 이메일로 제출해 주세요. 이번 원격 기간은 진도를 이렇게 조금씩 나가면서 그 조금 나간 진도에 대한 연습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실 수 있도록 과제와 시간을 드릴 테니 꼭 과제를 잘 성실하게 수행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를 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